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연구원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급격히 늘어나서 50%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비율로 계속 나가면 수십 년 후에 우리나라의 가정은 절반 이상이 깨어진 가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고 안 하고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회에 깨어진 가정이 절반 이상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를 않고 큰 사회적인 문제로 비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이혼을 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당사자입니다. 자신의 체면을 말할 것도 없고 부모와 친척과 가문의 수치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제쳐놓고 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들의 문제들입니다. 부모들이야 자기들이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는 것이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든 자기들이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야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이혼한 사람의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 어느 한쪽하고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모 중에 하나가 자녀 양육을 책임질 때의 얘기고 부모 둘이 다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면 결국은 부모를 잃게 되고 친척집에 얹혀서 살게 되거나 또는 고아원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들이 당장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불량아가 되면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는 사회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묻지마 살인을 하는 범인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깨어진 가정에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을 계속 키워온 아이들이라는 사실이 바로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몇 사람만 나와도 사회는 아주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경찰을 늘리고 형무소를 늘리고 또 범법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이것은 결국은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우리 사회를 훨씬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혼율의 상승은 사회적인 큰 재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혼한 가정들의 자녀들이 다 이런 문제아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역경을 이기고 더 훌륭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소수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 가정이 파괴되는 것만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문화연구원은 20년 전에 이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가정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약 30장 정도의 가정들을 모아서 1박 2일로 행복 업그레이드 부부 세미나를 실시해 왔는데 그것이 지금 450회를 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이혼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이혼을 한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혼율이 50% 선을 넘다 보니까 우리 주위에 이혼을 한 가정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가까운 친척 중에서 누구누구, 또 친한 친구 중에서 누구누구 이렇게 이혼한 사람들을 손쉽게 찾아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들의 내면에는 깊은 내적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상처들을 치유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들의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만남을 주선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요새 초혼도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재혼의 상대를 만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우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재혼을 한 가정들의 이혼율은 75%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혼을 한 가정은 4가정 중에 3가정이 다시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막상 재혼을 하고 같이 살다 보면 실제 생활 속에서 초혼 가정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갈등을 느낄 요인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혼의 경우에는 처녀 총각들이 만나서 둘 다 빈손으로 시작을 하게 되니까 서로 사랑만 하면 양가의 수준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것들을 그런대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 너의 애와 내 애가 있고 또 우리 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재산과 너의 재산, 또 나의 직장 수입과 너의 직장 수입이 있습니다. 즉 한쪽은 수입이 있고 집이라도 한 칸 있는가 하면 한쪽은 사글세 방에 수입도 별로 없는 빈털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또 각자의 애들까지도 있게 되니까 생활비는 누가 어떻게 되고 아이들은 또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인가 하는 등의 복잡한 문제가 겹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한 데에는 다 거기에 대한 그럴 만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이혼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가 다 상대방의 결함 때문에 있다고 변명들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자기도 몰라서 그랬건 실수로 그랬건 성격적인 결함으로 그랬건 간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혼을 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꾸는 교육을 별도로 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런 것들을 해줄 체제를 전혀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문화연구원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역을 또 새로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역의 내용은 우선 그들이 이혼 과정에서 얻은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새로운 짝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짝을 만나기 전에 과거와 같이 시행착오를 다시 하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는 성품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만나게 했다고 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혼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 상담도 해주고 지도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새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업그레이드 가정 세미나가 예방의학이었다고 한다면 이 새 가정을 만들어주는 싱글 사역은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싱글들, 즉 만혼자나 사별자나 이런 자들은 정신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에 더 많은 관심과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